대화와 협상의 마이더스 스토리텔링, 요거는 책 이름이고요.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책에 나온 일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글 쓰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니까. 탁월한 이야기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? 이야기꾼. 첫째, 나는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한다. 둘째, 나는 왜 여기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한다. 셋째,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한다. 넷째, 감동적인 교훈을 담은 이야기를 한다. 다섯째, 실천할 수 있는 가치를 담은 이야기를 한다. 여섯째, 당신의 마음을 읽고 있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를 한다.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.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으면 아무래도 더 집중하게 되고 그 이야기에 푹 빠져들게 된다. 그런 것이고, 그 다음에 다른 예문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요거는 똑같이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.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지혜의 말. 자,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세상에 던져주어라. 그러면 최상의 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. 나는 매일 내 자신에게 이렇게 묻곤 했단다. 내가 절대 받아들이기 싫었던 어제가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으면 어떡하지? 하고 말이다. 나는 그렇게 평생을 살았단다. 그렇게 하루하루를 반성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그 결과 아주 많은 것들이 나와 내 아버지 그리고 너에게 되돌아왔다. 하지만 세상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지 않더구나. 왜냐고? 그건 내가 스스로에게 묻는 걸 그만두었기 때문이란다. 나는 다시 묻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너는 절대 조금도 늦지 않았다. 지금 당장 시작하거라. 자, 이게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예문이에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나의 결점을 이야기함으로 상대의 신뢰를 얻어낸다. 요거는 제가 타이틀로 달아놓은 거고, 이게 뭐냐면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있고 뭐 이해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 방법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. 상대방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결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나한테까지 하지?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?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렇게 자기 결점까지 이야기를 하지?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또 열어보일 수 있다는 거죠. 자,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많은 리더들이 이야기를 통해 개인적인 결점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그동안 나는 자주 접해왔다.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폭로라고 부른다.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.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가는 내 결점을 보여줄 만큼 내가 당신을 믿는다면 나에게 당신의 결점을 보여줄 만큼 당신도 나를 믿을 수 있다라는 이론이 충분히 설명해 준다. 서로의 약점을 보여주고 그것을 헐뜯지 않을 수 있다면 서로를 믿을 수 있다는 결론에 쉽게 다다르게 된다. 자, 그 다음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. 감동. 그냥 이야기를 전달할 수는 있는데 감동까지 준다는 거는 쉽지가 않죠. 그래서 뭐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?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자, 그냥 뭐 메시지만 딱 전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운을 남기는 감동까지 준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?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비결은 실제 존재했던 일을 말하는 것이다. 여기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했죠. 자, 비결이 뭐냐? 실제 존재했던 일, 실화를 말하는 것이다. 지금 우리가 쓰는 자서전이 바로 이런 거예요. 실화예요, 실화. 내가 실제로 겪었던 일. 이것이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죠. 비전을 전해주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말이다.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속에는 비전도 들어있고 감동도 유발시킨다. 그런 뜻이에요.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. 라고 쓰여진 글을 읽는 것과 마틴 루터킹이 직접
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다. 마찬가지로 내가 비전의 본보기를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도 종이 위에 쓰여진 글이라는 1차원적인 한계에 의해 방해를 받게 된다. 그래서 6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이 비전 이야기가 가장 진부해 보일지도 모른다. 그러나 일단 그 이야기가 진심으로 타인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당신은 변치 않는 박수갈채를 받게 될 것이다. 비전을 일깨워 주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쉽게 옆길로 새버릴 수도 있다. 비전 이야기는 어떤 사람의 생애를 담고 있다는 점 때문에 걸핏하면 맥락에서 벗어난다.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이야기가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혹은 엉뚱한 이야기나 하는 사람으로 비추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마련이다. 그러나 비전을 말하는 자여 용기를 가져라.